여러분, 뉴스라는 말, 우리 정말 매일같이 쓰죠? 근데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뉴스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미묘한 차이들,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뉴스를 그냥 듣는 것하고 뉴스를 터트리는 것.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딱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아주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단어 공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뉴스가 대체 뭔지 그 핵심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뉴스를 만들고 전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요즘 시대의 큰 숙제인 가짜뉴스 문제도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뉘앙스들이 왜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뉴스의 핵심 파헤치기.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는 이 뉴스라는 말, 그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뉴스가 그냥 새로운 정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뉴스는 최근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라고 나와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근에 일어났는가? 그리고 중요한가? 이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제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건 그냥 정보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서울 시내에 대규모 정전이 있었다. 이건 바로 뉴스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차이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뉴스라는 단어, 끝에 s가 붙어 있어서 왠지 복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명사, 즉 불가산 명사라서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he news are good 이게 아니라 the news is good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세요. 뉴스는 정보, 이야기, 소문이랑은 결이 완전 달라요.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확인도 안 된 소문, 루머를 뉴스라고 착각해서 막 퍼뜨리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뉴스는 그냥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라는 무게감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입혀볼까요? 앞에 형용사 하나만 딱 붙여도 뉴스의 분위기나 중요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그런지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굿뉴스, 배드뉴스, 로컬뉴스, 프런트페이지 뉴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뉴스를 분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가령 배드뉴스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굿뉴스는 우리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특히 저 프런트페이지 뉴스는 사회 전체의 관심사를 결정하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단어 하나가 뉴스의 파급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Receiving the scholarship letter was the best good news she had heard all year. 한국어로는 장학금 합격 편지를 받은 것은 그녀가 올 한 해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good news는 그냥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 소식이 가져다준 기쁨, 안도감 같은 감정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음 예문도 한번 볼까요? The discovery of the ancient tomb was front page news for weeks. 그 고대 무덤의 발견은 몇 주 동안 머릿기사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요즘엔 종이신문 1면보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나 실시간 검색어 1위 이런 게 프런트페이지 뉴스의 역할을 하죠. 그만큼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니까 모두 주목하세요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뉴스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알면 뉴스가 오가는 상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요. 예를 들어 break the news는 보통 좀 안 좋거나 중요한 소식을 처음 전할 때 그 긴장감을 담고 있고요. catch up on the news는 며칠 동안 뉴스 못 보다가 무슨 일 있었어? 하면서 밀린 소식들을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hot off the press는 말 그대로 인쇄기에서 막 찍어낸 것처럼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이라는 걸 강조할 때 쓰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특히 break the news는 좀 민감하거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정말 많이 쓰여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doctor gently broke the news of the patient's diagnosis to the family. 의사는 환자의 진단 결과를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다. 여기서 그냥 told라고 하지 않고 broke the news라고 쓴 이유는 이게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그 무거운 소식을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꺼내 알렸다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뉴스가 만들어지는 세계를 보면요. 배우와 제작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뉴스 앵커는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배우에 가깝죠. 반면에 통신사, 뉴스 에이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라는 원재료를 수집해서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에 판매하는 거대한 제작사 혹은 도매상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통신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알 수 있어요. Most international reports are sourced from major global news agencies. 대부분의 국제 보도는 주요 글로벌 통신사에서 출처를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로이터나 AP 같은 몇몇 거대 통신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볼지 결정하는 문지기, 즉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 사실은 이 통신사들을 통해 한번 걸러져서 온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즘 뉴스 환경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바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가짜뉴스. 이 두 글자가 지금 우리 사회의 믿음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정확히 정의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든 거짓 정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너무 바빠서 실수로 사망자 숫자를 틀리게 썼다. 이건 오보라고 하죠. 하지만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건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 시작점의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렇게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지켜줄 거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딱 봤을 때 잠깐, 이거 누가 만들었지? 무슨 의도로? 근거는 확실한가? 이렇게 한번 멈춰서 질문하는 습관이에요. 이제는 정보를 그냥 꿀꺽 삼키면 안 돼요. 마치 탐정처럼 이게 진짜인지, 출처는 믿을 만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뉴스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 속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써서 뉴스를 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의 언어에 대해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여러분은 뉴스를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소비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우리가 사는 이 정보의 세상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